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과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한 관점, 즉 어떤 것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기준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오늘은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책 16쪽을 보세요. 표 안에 가와 나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한 어휘들과 표현들이 나와 있네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가를 보시면 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무슨 관으로 끝나는 단어들이네요. 관은 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관점, 즉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먼저 인생관은 인생에 대한 관점, 인생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인생관입니다. 또 도덕관은 도덕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도덕은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다음 인간관은 사람을 보는 견해와 입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양의 3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 유가, 도가는 모두 성선, 즉 사람은 선하고 착하다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성관은 이성에 대한 관점,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관은 결혼에 대한 관점, 가치관, 결혼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세대별로 결혼관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연애관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관입니다. 직업관은 직업에 대한 관점,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옛날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업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을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직업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관입니다. 정치관은 정치에 대한 견해, 주장을 의미하는데요.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는 국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고 또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죠. 이때 정치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견해와 주장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정치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사람마다 가지는 정치관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관입니다. 경제관은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마다 경제적인 것을 어떤 비중으로 보는지, 돈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또 경제를 분석하는 경제학자들마다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데에 중요한 점들을 다르게 분석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나에 있는 표현들을 볼까요? 먼저 가치관을 심어주다입니다. 여기에서 심다는 원래 나무의 뿌리나 씨앗을 흙 속에 묻다의 의미인데요.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 등을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다는 의미로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심어주다는 어떤 것에 대한 견해나 사상, 생각 등을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가치관을 형성하다입니다. 형성하다는 어떤 현상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만들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형성하다는 어떠한 것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 등을 만들다의 의미겠죠. 피동형으로 가치관이 형성되다라고도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가치관을 확립하다입니다. 여기에서 확립하다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세우다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집니다. 확립하다는 피동형으로 확립되다라고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다입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치관의 혼란을 겪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의 확실한 가치관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다입니다. 여기에서 중립적 태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는 중간적 입장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 입장을 취하다, 태도를 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가치 판단을 내리다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 관점에 대해 명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판단, 결정, 결론 등의 단어들은 뒤에 내리다가 붙어서 판단을 내리다, 결정을 내리다, 결론을 내리다로 자주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이 서다입니다. 여기에서 서다는 계획, 결심, 자신감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다, 만들어지다의 의미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판단되고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관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글 안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책 16쪽 아래를 보세요. 박스 안에 글이 하나 있죠? 먼저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글 중간중간에 있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세요. 다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가치관이란 사람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잣대이다.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다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기다, 가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잣대는 원래 길이를 재는 자나 나무 막대를 이르는 말인데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가치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어떤 중심이 되는 생각이나 관점을 말합니다. 이때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관은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는데 대상을 인생으로 했을 때를
인생관이라고 하고 도덕적 선악이나 바르고 그릇됨을 분별하는 경우는 도덕관, 대상이 인간이라면 인간관, 이성과 결혼이 대상일 때는 이성관, 결혼관, 그리고 직업과 정치, 경제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을 직업관, 정치관, 경제관이라고 한다. 알맞은 단어들을 잘 골라서 넣으셨죠? 문장의 앞, 뒤를 보시면 그 단어를 설명하는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골라서 넣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책 17쪽을 볼까요? 17쪽 2번 문제를 보시면 앞에서 나온 나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알맞게 골라서 써넣는 연습 문제입니다. 글을 보시면 몇 개의 표현들 중에서 맞는 표현 하나를 고르는 연습이네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맞는 표현을 골라보세요. 다 고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언제부터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린 아기여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무서운 사람인지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형성하다와 확립하다의 차이는 형성하다는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확립하다는 만들어져서 끝난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 문장을 봤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립하다 보다는 형성하다가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가 맞겠네요. 이때 그들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이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과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부모님일 겁니다. 물론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지만 부모님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따라서는 보통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한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글이나 발표 같은 것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가치관이 형성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이 올바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아이 스스로 세우거나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어주다가 가장 어울립니다. 또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여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확립하다가 제일 알맞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라서 청소년기를 맞고 절대적인 줄만 알았던 부모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다.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으로 어떤 것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부모님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던 어떤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모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때의 반항적인 태도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행동들을 농담처럼 중2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춘기에 나타나는 반항적인 태도는 보통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현상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다. 자신의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것 또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혼란이나 고민 없이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앞에서 나온 따라서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도 따라서와 마찬가지로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문서나 발표 등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가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때 부모는 부모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바른 가치관을 결정하고 세울 수 있도록 부모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아이의 결정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결혼하고 아이가 셋이 있는 우리 언니에게 보여주니까 언니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천에 옮기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보다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7쪽 아래에 있는 글을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여러 단어들과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치관 형성의 과정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입니다. 먼저 보기의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저의 가치관은 고등학교 때 확립된 것 같아요. 저도 남들처럼 중고등학교 때 어른들의 이중적인 가치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심한 가치관에 혼란을 겪었어요. 도무지 무엇이 옳은지 아무런 가치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한 선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선배는 제가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중적인 가치관은 일관성이 없고 상반된 또는 또 다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중적인 가치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과 그 어른들의 행동이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렇지만 어른들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배운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도무지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또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겪은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였죠? 네, 한 선배였습니다. 좀 전에 앞의 글에서는 아이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부모가 아닌 한 선배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치관이 형성되고 어떤 혼란을 겪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누가 가장 영향을 주었나요? 선생님은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35살이 넘은 지금 제 결혼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해온 결혼관이 혹시 사회에서 정해놓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데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저와 같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혼에 대해 준비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이 늘면서 기존의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결혼관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글을 쓸 때 이번 수업에서 배운 어휘들과 표현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